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단계어학원 IELTS 대표 강사 댄입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볼 녀석은요 IELTS 리스닝의 소개 및 학습 전략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리스닝 섹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소개를 해드린과 동시에 이런 리스닝 섹션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간단한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IELTS에서 나오는 이 문제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IELTS 리스닝은요 전체 섹션 1부터 섹션 4까지 전체 4개의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섹션의 문제수는 10문제씩 해서 전체 40문제를 풀게 되십니다. 자 문제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은요 음원을 듣는 순수한 시간은 30분 정도가 돼요. 즉 30분 동안의 음원을 다 듣고 40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풀고 나면 10분이라는 답안지 작성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문제지에 적어놨던 답들을 실제 답안지로 옮겨 적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간을 다 이야기를 하자면 리스닝은 40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에세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서 나올까? 자 일단 섹션 1과 섹션 2는 구성 자체가 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학생으로서 미국 땅이나 또는 영국 땅, 뭐 호주 이런 데 딱 도착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상황들, 뭐 호텔을 간다라든지 택시를 타고 어디 관광 명소를 간다라든지 뭐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는 이런 내용들로 보통 구성이 되고요. 섹션 3와 섹션 4는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예를 들어서 교수님과 얘기 또는 어떤 튜터와 뭐 학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친구와 어떤 수업 등록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보통 주를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내용 상태를 한번 보시면 섹션 1과 섹션 3 같은 경우는 2명 또는 3명의 화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대화 형태, 즉 conversation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섹션 2와 섹션 4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화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담화, 즉 모놀로그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험의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IELTS에서 등장하는 시험 문제 유형은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선택지 이제 ABCD 중에 하나 고르는 멀티플 초이스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칸을 채워 넣는 컴플리션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올바른 것들끼리 이렇게 짝을 짓는 매칭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곳에다가 이름을 갖다 붙이는 레이블링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관식과 똑같은 단답형 형태, 즉 short answer quest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런 문제 유형들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좀 비교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학 시험 이러면 딱 두 개가 바로 떠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IELTS와 TOEFL이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영국이랑 호주로 유학을 가야 되니까 IELTS를 봐야 돼. 나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를 가야 되니까 TOEFL을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먼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뭐 아이비리그는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안다 싶은 대학교들은 전부 다 IELTS를 받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니까 이 시험을 봐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죠. 자 그러면 토플과 비교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IELTS는 종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수학 능력 시험처럼. 그래서 종이에다 대고 막 줄을 긋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중요한 말에다 동그라미 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풀 수 있는 시험인데 토플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푸는 시험입니다. 그냥 모니터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에다가 뭐 이렇게 줄을 그을 수는 없겠죠. 이제 가끔씩 시험장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전에 토플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보면 모니터에 줄이 그어져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이 너무 이제 안 읽히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줄을 그으면서 읽은 거죠. 모니터 위에다가. 그만큼 컴퓨터 시험은 눈의 피로도도 심하고 글이 좀 잘 안 읽히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을 좀 놓고 보면 아까 전 얘기했듯이 IELTS 같은 경우에는 음원 30분 그리고 답안 시간 10분 이렇게 해서 총 4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는 총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두 섹션을 보시거든요. 토플은 두 개의 세트를 보는데 마지막 세트에 더미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채점은 되지 않는데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죠. 이것까지 푸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총 1시간 동안 듣고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미리 보기. IELTS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문제를 미리 볼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종이로 되어 있고 문제가 다 프린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미리 보면서
어떤 내용이 음원에서 나올 것인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토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토플은 약 6분여 동안의 렉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6개가 나오는데 6개가 동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문제씩 떠요. 아시겠죠? 지금 무슨 문제를 나한테 물어볼 것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음원을 듣고 푸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답안 수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IELTS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답을 잘못 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두 줄을 그어서 고치거나 지우개를 쥐어서 고치면 돼요. 하지만 토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중에 한 4번 문제를 푸는데 아까 전에 2번의 답이 D번이었어. 빨리 가서 고쳐야지. 앞에 문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시험 자체의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더 맞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학습 전략을 세워서 문제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영국 발음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이게 처음에만 조금 힘들지 지나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한 번씩은 당하는 게 뭐냐면 스펠링을 불러주는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대화가 있다고 칠게요. 막 물어봐요. What is your name? 그럼 뭐 Julia Perkin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뭐 address 이렇게 물어요. 주소는 뭐니? 이랬을 때 515 Water Roa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소명이 나오면 항상 음원에서는 그 주소의 스펠링을 불러주거든요. 왜냐하면 고유명사니까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펠링을 불러주는데 이런 스펠링을 불러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듣던 거랑 되게 틀려요. 미국 성우가 이런 스펠링을 불러준다면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W-A-R-T-A-H 이렇게 읽겠죠. 그죠? W-A-R 이렇게 읽어줄 거란 말이야. 근데 영국이나 호주 성우들은 혀가 장애인이야. 그래서 이 발음을 내지를 못해. 그래서 어떻게 내냐면 W-A-R 다시 한번 W-A-R 그 W-A-R 이 사운드가 바로 뭐라고요? R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R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한테 방해가 되는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국, 호주 발음에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유형마다 답안 작성 요령을 좀 빠르게 익히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중에 오늘 몇 가지를 뽑아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멀티플 초이스. 보통 섹션 3나 섹션 4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이기도 한데, 자, 멀티플 초이스는 기본적으로 길이가 좀 길게 나와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읽으시고 보기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거 싹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랑 보기를 보면서 중요한 말들 밑에 밑줄을 빨리빨리 그으셔야 돼요. 즉 키워드 설정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멀티플 초이스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고 정답의 단서를 찾아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이미 화자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것인지 우리한테 살짝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유추하시면서 정답의 단서를 찾아볼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그 문제 속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 밑에 밑줄을 빨리빨리 그으면서 키워드를 정리를 해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문제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를 읽다 보면 방향성이 보이거든요. 글의 흐름 전체, 대화 전체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방향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의 의도로 음원이 나오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음원을 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음원을 들으면서 이렇게 정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기다렸다가 체크하는 거 절대 없고요. 음원 다 지나가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답을 체크해도 이미 늦어요. 답이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정답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놓쳤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막 내용을 듣고 있는데 32번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32번 내용이 넘어갔다는 걸 이미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보니까는 지금 나오는 음원이 33번 내용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지 이러면 안 돼요. 어떡하지 하는 순간 여러분 점수가 정말 어떡하지 하는 점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어떻게 과감하게 그 문제는 버리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는 빠르게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의 키워드를 확인하시면서 내용을 예측하면서 듣고 내가 놓친 문제는 과감하게 포기한다. 이걸 일단 몸에 실천할 수 있도록 몸에 배이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short answer를 한번 보실 텐데 short answer는 그냥 이런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Which event does the bus conductor recommend visiting?
자, 어떤 장소를 버스 기사가 어떤 이벤트를 버스 기사가 방문하기를 추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화를 들으면서 버스 기사가 지금 추천하는 이벤트를 갖다가 바로 단답형을 쓰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주관식 형태의 답을 쓰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주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항상 시험지 위에 보면 이런 식으로 no more than two words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을 기입하실 때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오답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떠한 답도 두 단어 이상은 절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여기에다 숫자를 썼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숫자 써도 된다는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건 역시도 지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short answer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아시겠죠? 조건에 맞춰서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면서 정답 단서를 찾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음원을 듣진 않았었지만 문제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알고 가는 거잖아요. 아, 버스 기사가 어떤 이벤트에 가보라고 제안을 하는구나. 이러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니까 이런 문제를 물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들으시는 거죠. 되셨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앞에 있었던 멀티플 초이스와 똑같이 문제 속에서 키워드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의도를 확인하면서, 즉 예측을 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들어주시면 되겠고, 자, 정답이 나오는 그 순간 기다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쓰시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항상 내가 조건에 맞게 썼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나중에 answer sheet에 기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표, 차트, 메모, 요약, 그림 이런 형태들의 문제를 보실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많이 나오는 메모 형태의 문제를 좀 볼까 해요. 자, 메모 역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단어를 써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위에는 뭐가 나오냐면 조건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Write one word and or a number.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정답을 쓸 때 단어를 하나만 쓰시거나 아니면 숫자만 하나만 쓰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단어나 숫자 하나하나씩을 합쳐서 쓰시거나 그 세 가지 말고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을 풀 때도 항상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조건을 확인하는 거다.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 방식은 거의 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으시겠죠? 읽으시면서 정답의 단서를 찾을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문제 속에서 또 마찬가지 키워드고요. 그러니까 IELTS라는 시험은 결국은 문제를 읽으면서 키워드를 누가 얼마나 빨리빨리 정확하게 확보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확 달라지는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키워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대화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음원을 들을 때는 그 내가 예측하는 대화 방향과 맞춰서 음원을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정답이 나오는 그 순간 빨리빨리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라도 돼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정답을 써두시고 그 다음에 문법 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는데, 자, 여기 1번 문제 보시니까 앞에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원을 들었는데 해당 단어를 복수로 들었다고 칠게요. 나는 진짜 복수 단어로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다 쓰실 때는 복수로 쓰시면 안 되죠. 왜? 부정관사 어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뒤에 단수 명사만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들은 단어가 설사 뭐라고 할지라도 주어져 있는 그 센텐스에 맞게끔 문법에 맞춰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문법 실수를 하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상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섹션 1이나 2에서 지도에서 위치 찾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죠? 우리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오는 문제랑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향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되겠죠. 현재 어디가 남쪽이고 북쪽이고 이런 것 좀 볼 수 있으셔야 되겠고, 지도 문제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도상에서 이미 주어져 있는 장소들을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B라는 장소를 설명을 해야 된다고 칠게요. B라는 장소를. 근데 B를 갖다가 그냥 갑자기 막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B 장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주어져 있는 theater, main entrance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B가 어딘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당연히 문제 자체에 이제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제 주변에 있는 지형물을 빨리빨리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즉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런 C, F, D, G, E, H, A, B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딘지를 찾았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애들의 답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이미 나와 있는 이런 위치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있는 이 지형물들을 최대한
그죠? 최대한 확인해서 우리가 문제 풀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 설명 단어 중심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위치 설명은 이렇게 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곳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 B는 말이야 시애터 건너에 있어. 또는 시애터 맞은편에 있어. 이런 얘기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표현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뭐뭐 건너에, 뭐뭐 맞은편에, 뭐 opposite, 그죠? across 이런 표현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들을 갖다가 어떻게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런 단어 중심으로 빨리빨리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 설명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보면 B, C, A, H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상태로 나와요. 갑자기 막 무슨 A 설명을 하다가 그다음에 여기 동떨어져 있는 뭐 G 설명을 하다가 막 이러지 않거든요. 그죠? 쭉 따라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듣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인데 지금 내용을 듣다 놓쳤다 그러면 이건 역시도 어떻게 과감하게 빨리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뭔가 주관식으로 써야 되는 답이 있을 때 문법적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앤서 시트에 옮기실 때도 주어져 있는 조건에 맞춰서 쓰셔야 돼요. 뭐 2단어만 쓰라고 했는지 1단어만 쓰라고 했는지 여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IELTS 문제의 소개와 더불어서 몇 가지 문제 유형을 가지고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문제 유형도 있죠, 그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푸시면서 공부를 하시는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힘드신 점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항상 학습 게시판으로 저희한테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쪽팔려서 그걸 정말 못하겠다. 난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딱 박아뒀잖아요, 그죠? 카톡. 등록하시고 이쪽으로 질문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점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데니였습니다.